여유증이 젖도 나오는 거였구나. 그럼 영양분 제대로 있으면 부유 수유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댓글에 몸이 얼마나 망가졌다면 호르몬 분비가 그 정도로 개판이 된 거야 대체? 오, 진짜 이 정도 유즙이 나올 정도면 진짜 심한 여유증이죠?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구영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자주 올라오는 여유증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문만 무성한 여유증에 관한 팩트체크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유증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가장 많은 고민을 공유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유증은 아무래도 남자들끼리도 말하기가 힘들고 좀 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 이런 데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 글은 비용 때문에 성형외과 말고 종합병원에서 여유증 수술을 했는데 근육 자체를 도려내서 중학교 때는 벤치를 100 넘게 들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85 이상 못 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사실은 팩트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가 있고요, 지방이 있고, 유선 조직이 있고, 근육이 있어요. 층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하는 부위는 피부 밑에일 거고, 유선 조직을 빼는 것도 역시 근육 위에요. 그래서 근육을 도려내기에는 정말 미숙한 수술이 아니고는 어렵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종합병원과 성형외과의 수술 방법이 다른가요? 종합병원도 성형외과가 있죠. 그래서 종합병원에 있는 성형외과와 개원가에 있는 우리 흔히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동일한 방법의 수술을 하는데요.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조금 더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인 수술 방법이 1.5cm 정도 절개하고 유선 조직을 없애요.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요즘에는 한 5mm, 6mm 정도 작은 절개창을 이용하는 게 흉터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가죠. 그런 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 수술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지방 흡입 또는 혹처럼 도려내기, 정확한 여유증의 수술 방법이 뭔가요? 이건 지방 흡입도 해야 되고요. 지방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유륜 주변으로 몽울이 져서 만져지는 부분은 아주 얇게 뜯어내거나 끄집어내서 도려내거나 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게시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유증이 그 비만인 사람들 가슴 나오는 그 여유증인가? 라는 게시글이고요. 댓글에 보면 여름에 얇은 옷 못 입고 타이트한 옷 못 입어서 암 걸리긴 함. 그 글 자체가 비만인 사람들 나오는 게 여유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인 분들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더 크게 나오는 것 뿐이고요. 비만이 아니신 분들도 여유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가슴에 근육이 많은데 티셔츠를 입으면 이렇게 제3의 눈이라고 하죠. 볼록 튀어나와서 그게 고민인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유증이면 살을 빼도 가슴은 안 빠진다. 맞습니다. 여유증이라는 건 유선 조직이고요. 유선 조직은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해요. 그래서 살을 빼면 지방이 빠지겠죠. 살을 뺐을 때 지방은 빠져도 단단하게 만져지는 몽우리는 잡혀 있기 때문에 얇은 옷을 입었을 때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유선이 생기는 게 여유증이다. 맞습니다. 유방 조직, 즉 유선 조직의 양이 보통 일반적인 남자분보다 많은 게 여유증입니다. 네 번째, 여유증이 생기면 암에 걸린다. 여유증이 생기면 암에 걸린다. 이건 좀 너무 과장된 얘기고요. 여유증이 있는 분들이 유선 조직의 양이 많으니까 아주 드문 남성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여유증이 없는 분보다는 조금 더 많겠죠. 하지만 아주 희귀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게시글 보겠습니다. 여유증이 젖도 나오는 거였구나. 그럼 영양분 제대로 있으면 부유 수유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댓글에 몸이 얼마나 망가졌다면 호르몬 분비가 그 정도로 개판이 된 거야 대체? 진짜 이 정도 유즙이 나올 정도면 진짜 심한 여유증이죠. 제가 이때까지 사실 여유증 상담하면서 유즙이 나온다거나 젖이 나온다 이런 걸로 고민하신 분은 없었는데 젖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의 유두는 유관이나 이런 것들이 양이 작고 호르몬 변화가 정말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꼭 성형외과 오시고요. 성형외과에서 봤을 때 정말 여유증이 심하다, 내분비 내과의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네, 다음 게시글 보겠습니다. 여유증 회복이 얼마나 걸리냐? 사이즈가 큰 맨투맨 입어도 가슴이 안 가릴 지경에 왔다. 한국 여자 평균이 A라는데 내가 한국 여성 평균보다 큰 것 같아. 수술 비용이 한 200 든다 치고 회복 기간 어느 정도 잡아야 함? 몸 쓰는 일이라. 댓글에 보면 일단 살을 빼. 이거 너무 좀 가혹하죠? 살을 빼도 여유증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뺀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근육으로 치환하면 되지 않을까? 근육으로 이제 바뀌지 않냐?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것도 똑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량이 늘고 지방이 줄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선 조직은 사라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게 너무 가혹해요. 여유증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이거 살을 빼면 되겠지 이렇게 꼭 판단하실 필요 없이 병원에 와서 진단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들아 언제 평평해지냐? 회복이 언제 잘 되고 모양이 다 완성이 되냐 이런 질문 같아요. 가슴을 만져보면 멍울 같은 게 아직도 크게 만져진 2달인데 댓글을 보면 아직 바이오 본드가 안 빠진 듯. 아주 전문적인 댓글이에요. 본인이 해보신 것 같아요. 바이오 본드 또는 바이오 밴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의학 용어는 아니고 몸 안쪽에 지방 흡입 같은 걸 했을 때 이 섬유 조직이 좀 더 잡혀 있고 그것 때문에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평평해지지 않는 걸 바이오 본드 또는 바이오 밴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년 정도 되면 확실히 최종 결과에 가깝다라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드물지만 3년 정도 걸린 이건 이제 회복이 굉장히 더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수술 후에 언제 평평해질까? 보면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되면 확실히 수술 효과가 드러나고 많이 평평해지실 거예요. 바이오 본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온찜질이나 스트레칭 하는 게 도움이 되나? 온찜질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 가슴 부위에 감각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걸 온도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벼운 마사지 또는 쭉 당기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시기는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고 내가 했을 때 아프지 않고 너무 뻐근하지 않는 정도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게시글 읽어보겠습니다. 여유증인가 긴가민가 하다 수술 받아야 하냐?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여기만 봐도 거의 여유증이죠. 소화 비만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긴 여유증으로 보이고요. 성인 될 때까지 항상 통통한 체형이었다. 근데 만져봐도 나는 몽우리 같은 게 없어서. 요거는 지방이 꽤 많으면 몽우리 만져지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선 조직 위에 지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살을 굉장히 빼고 웨이트를 열심히 했는데도 날 더워지면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 나 같은 지방형 여유증은 정말 2년 정도 빡세게 굴리면 여유증이 사라지는 거냐. 참고로 저 때가 10월쯤이라 좀 춥고 됐다. 댓글을 보면 유륜이 커진 걸 보니까 여유증이 맞는 것 같다. 유륜이 커진 것과 여유증 꼭 연관을 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자, 소화비만의 경우 여유증 가능성이 높아지냐? 말씀드린 대로 소화비만의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에 불균형이 생겨서 여유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만져졌을 때 몽우리가 없으면 가성 여유증인가요? 만졌을 때 몽우리가 없는 가성 여유증도 있습니다. 만졌을 때 몽우리가 없이 지방량이 유독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정말 상체 전체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그걸 여유증이라고 판단하진 않고 그냥 살이 많은 거죠. 하지만 다른 부분에 아무리 살을 뺐을 때도 가슴 쪽에 지방이 많다. 이건 초음파로 지방량과 유선 조직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륜이 커지면 여유증이다. 유륜이 커질 정도로 살이 많이 쪘겠죠. 그래서 이건 그것만으로 여유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눈으로 봤을 때 유선 조직인지 구분이 가능한가요? 의사들은 가능하죠. 옆으로 봤을 때 굉장히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유선 조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방은 뾰족한 형태는 아니고 보통 둥글죠. 둥근 형태의 여유증도 있지만 내가 살을 열심히 뺐어요. 하지만 뾰족하게 나와 있다. 이런 경우 여유증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날씨에 따라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면 진성 여유증. 이거는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유두가 좀 더 보이고 여름 같을 때 티셔츠 얇아지면 더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항상 여유증은 옷을 입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여름 같을 때 이럴 때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여유증 수술 후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걸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여유증인가요?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근데 그게 의사도 육안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초음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유증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해요. 여유증이 아니라면 우리가 운동이나 다이어트로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여유증이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도움을 받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유증 수술은 비교적 심플하고요. 절개도 한 5mm 정도. 압박, 붕대나 이런 거 없이도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고민이 되신다면 성형외과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유증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데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